징그러운 얘기 해드릴까요?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봄맞이 대청소 시간이군요. 흥겨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안을 걸어다니다가 희미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요. 다시 들려요. 부엌의 벽 뒤에서 소리가 나요. 가까이 다가가자 벽에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갈색 반점이 보여요. 그 지점에 손을 댔더니 정말 끔찍해요. 손가락이 석고판 안으로 쑥 들어가고 화가 난 말벌떼가 웅웅거리면서 구름처럼 구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말벌들은 둥지를 공격한 여러분 뒤를 쫓아가요. 충분히 멀리 도망치자 웅웅거리는 구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말벌들의 집이 된 것 같아요.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말벌들은 집 안에 둥지를 짓습니다. 특히 나무집에요. 말벌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무 속 빈 공간, 퇴비 상자, 헛간 또는 다락방에 둥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도 가장 나쁜 점은 너무 늦을 때까지 집 안에 있는 말벌떼를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봄에 여왕 말벌은 새로운 집을 찾아 이동하고 알을 낳습니다. 만약 여왕 말벌이 여러분의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아늑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들어가서 숨어 있을 거예요. 약 일주일 안에 첫 아기 말벌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자라나는 군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무로 된 부분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하지만 말벌 둥지의 존재를 알아차리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말벌은 페로몬을 남기고 떠나기 때문에 매년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 서식지는 해마다 성장해요. 말벌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나무 판자와 심지어 석고보드까지 씹어먹고 그동안 여러분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만약 벽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오래 기다리지 말고 해충 방제 전문가를 부르세요. 그것은 그 군집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 이미 충분히 크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경우 그때쯤이면 집안이 말벌로 가득 찰지도 몰라요. 말벌이 있다는 가장 명백한 마지막 징후는 벽에 갈색 반점이나 줄무늬가 보일 때입니다. 이것은 말벌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 있고 생활공간 안으로 침입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말벌은 석고보드를 쉽게 갉아먹을 수 있고 여러분은 밤이나 저녁을 먹는 동안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말벌은 아마도 집에 들끓을 수 있는 해충 중 최악일 거예요. 여러분의 거주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는데 매우 민감해요. 만약 말벌이 벽 사이의 공간을 벗어나 집으로 침입한다면 즉시 여러분을 침입자로 여기고 공격할 거예요. 너무 무례하죠? 그리고 말벌의 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다면요. 사람들의 집안에 살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말벌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악랄한 말벌은 옐로 재킷일 거예요. 뚜렷한 밝은 노란색과 검은 줄무늬의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벌보다 크고 침은 훨씬 더 불쾌해요. 여기에 그들의 타고난 공격성을 더하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날아다니는 곤충이 됩니다. 만약 말벌 습격에 어떤 징후를 발견하거든 직접 조치를 취하지 말고 꼭 전문가를 부르세요. 살충제와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게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득보다 실이 될 수 있어요. 집안의 모든 해충을 없애려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말벌 한두 마리, 특히 여왕벌이 남게 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말벌보다 눈에 잘 뜨이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하고 집에서 절대 발견하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벌레는 목재 해충입니다. 수십 종의 다양한 종이 있고 어떤 종들은 그저 성가신 것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종들은 상당히 파괴적이에요. 목재 해충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먹습니다. 이 벌레들이 알을 낳을 준비가 되면 주위에 많은 목재가 있는 아늑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집 마룻바닥 아래요. 부화한 배고픈 유충들은 자상한 엄마가 놓아둔 맛있는 나무를 먹기 시작해요. 거의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고 마침내 다 자라서 바깥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을 때가 돼서야 멈춥니다. 그러면 살고 있던 나무 물품에 작은 출구구멍을 남겨요. 위험한 것은 이 벌레들이 말벌과는 반대로 조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끼는 장식장을 다 갉아먹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벌레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첫 번째 징후는 출구 구멍입니다. 이미 내부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목재 해충 종들은 출구 구멍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주거지에 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일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유럽집 목재 해충이 알을 낳기로 결정한다면 오래된 집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비록 이 벌레들이 새 집에 주로 사용되는 나무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오래된 집에도 둥지를 틀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집 목재 해충이 최대 2cm로 꽤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구 구멍도 꽤 크고 눈에 띕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 소나무 딱정벌레와 같은 다른 벌레들은 종종 더 오래된 집을 갉아먹어서 구조를 완전히 손상시킵니다. 만약 집에 이 벌레가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충 방제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이 벌레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번에 소개할 벌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집을 먹지는 않지만 여전히 집 안에 있다는 것이 불쾌하고 위험해요. 모두 잘 알고 있는 벌레예요. 바퀴벌레죠? 만약 집에서 한 마리를 봤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이미 수십 마리, 어쩌면 수백 마리의 해충들이 집에 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야행성 동물이고 여러분이 야식을 먹으러 나올 때 부엌에서 한두 마리 보게 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대낮에 출몰한다는 건 식민지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일부 구성원들이 절망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해충 방제 전문가를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많은 음식, 물, 습한 환경에서 살기를 선호해요. 이건 사람들이 사는 낡은 집과 일치해요. 바퀴벌레가 숨고 번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사람들은 해충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음식과 물을 제공하죠.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전분, 그리고 달콤한 것이지만 쓰레기통이나 찬장을 뒤지는 것도 꺼리지 않아요. 벽이나 가구를 갉아먹지는 않아서 그런 점에서 무해합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온갖 위험한 세균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퀴벌레가 뒤적인 설탕 그릇에 있는 설탕을 차에 넣어 마시면 뭔가 나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 바퀴벌레가 더 많을수록 이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바퀴벌레의 침입을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냄새예요. 바퀴벌레는 집에서 기름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게 만들고 공기 중으로 악취 물질을 내뿜습니다. 냄새가 강할수록 해충이 더 많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한 마리도 못 봤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부르세요.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훨씬 더 확실한 징후는 집에서 바퀴벌레가 벗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키틴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라면서 이것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을 발견한다면 적어도 어딘가에 바퀴벌레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미 전체 식민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다 자란 바퀴벌레를 발견한다면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에요. 바퀴벌레는 습관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장소를 찾아 이동해요. 그래서 밤에 다 자란 바퀴벌레를 발견한다면 아직 가족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하나 이상의 더 작은 바퀴벌레를 발견한다면 운이 나빠요. 그건 그 바퀴벌레의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까지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록 부엌이 바퀴벌레에게 가장 매력적인 장소이기는 하지만 샤워를 하는 동안 욕실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바퀴벌레는 비누를 갉아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촉촉한 욕실에 기어 들어가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정말 징그러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